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리비안입니다. 당연히 테슬라도 얘기를 하고요. 리비안이 너무 재미난 얘기를 해서, 무슨 재미난 얘기를 했냐면은 인산철을 쓰겠답니다. 얘도 인산철. 그쵸, 제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제가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 장점과 참 매력적인 면들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요원하고 니켈 많이 넣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인산철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다가 참 많은 비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제가 예측한 대로 큰 흐름은 이미 제가 몇 년 전부터 예견한 대로 계속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제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 친구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댓글 생각해보면 옛날 댓글 생각해보면 저 친중 아닙니다. 국제 정세는 다 이렇게 이번 러시아 사태도 그렇지만 양육 강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 성향은 좀 더 자유롭고, 중국의 어떤 정치 성향이 저랑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다가 최근에 한국에 대선도 있었죠. 이런 배터리나 어제의 애플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 스마트폰도 그렇고, 삼성은 사실상 이제 중국 폰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이기 때문에,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좀 중국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어느 정도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지만, 요즘 세계 정세라든지 지금 많은 제품들이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제가 워낙 인산철 배터리를 칭찬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좀 샀던 것 같습니다.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이 확 잡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한국도 뒤늦게 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그런 연구 성향과 준비는 하고 있지만 다 알거든요. 먼 미래에는 결국은 이게 장거리 배터리를 하이 에너지 덴시티로 가야 된다는 건 맞는데, 이 짧은 시일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게 인산철 배터리. 여튼 리비안이 인산철 배터리를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상세히 파악할 건데, 주식을 봐보면 연중 최저죠. 이거 40불도 깨졌더라고요. 이제 장후 가면 애프터까지 하면 여기는 이 회사 주식은 이게 참 저는 이게 신기한 게요. 이런 줄 몰랐냐라는 거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회사 아주 힘들죠. 그냥 돈을 막 태우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딜리버리도 못하죠. 지금 반도체 이슈나 서플라이 체인 이슈 늘 나오는. 근데 그거 몰랐나요? 그거 되게 오래 간다고 제가 그것도 얘기를 했었죠. 그 시계 안 끝난다고. 그것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 시계 절대 안 끝납니다. 진짜 오래갈 조짐이 이제는 더 오래갈, 제가 예측한 것보다 더 오래갈 조짐들이 보이는데 그걸 몰랐는지, 그리고 이 회사 주식들 롤러코스터 탈 거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늘. 그걸 몰랐나? 지금 올해 25,000대 한다 그러는데 맞추기 쉽지 않죠. 지금 인산철 배터리를 얘기할 게 아닌데, 일단 양산이 이 회사는 중요한데 지금 몇 조씩 태우고 있으니까요, 좀 안타깝긴 한데, 루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양산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이제 가격적인 면이나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산철 배터리가 참 매력적이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 에너지 덴시티가 떨어지니까 세단 오케이, 조그만 SUV까지도 어떻게, 모델 Y까지도 어떻게 해보긴 하겠는데, 얘는 픽업 트럭이라는 거죠. 픽업 트럭이 인산철 배터리를 써가지고 이게 될까? 진짜 표를 보니까 확실히 주행거리가 팍 줍니다. 260 플러스라고 하는데 그냥 260 마일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듀얼 모터, 지금 하이 에너지 니켈 많이 들어간 걸 쓰면은 한 300마일 좀 넘게, 지금 맥스도 있는데 현재는 요 중간 라지만 지금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데, 인산철로 가게 되면 이제 스탠다드 배터리 팩은 인산철로 260마일. 이거 참, 근데 이거는 트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실히 리비안의 색깔은 아직까지 레저인 것 같습니다. 저거를 260마일짜리 픽업 트럭을 일하는데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원래 리비안 색깔이 그래서 이제 레저나
이제 여행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예, 260마일. 거기다가 이제 트럭이라는 것들은, 날씨는 둘째 치고라도 이게 겨울 가면 그래서 제가 500마일을 좀 선호하는 편이 있죠. 추운데 가면은 좀 깎이는 면이 있으니까. 근데 트럭은 항시 짐을 좀 많이 싣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도 많이 끌고 이러는데, 라지 모델, 중간, 저 롱레인지, 저거 토잉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리뷰하신 분들이 있죠. 주행거리가 뭐 완전히 그냥 증발해 버리는데, 야, 저 스탠다드 가지고는 얼마 가지도 못해서 배터리가 동날 텐데, 이게 맞는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차로서 이제 원자재 값 때문에 인산철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참 매력적인, 저는 이게 한동안 진짜 주류 배터리가 될 거라고 이제 원래 이렇게 생각했지만 워낙 비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럭은 아닌 것 같은데, 여튼 트럭에다가 리비안이 인산철 배터리를 넣었다. 그리고 가격을 보니까 원래 예약자들 이제부터 예약하는 사람들은 올린 가격으로 하고, 원래 기존 예약자들은 원래 가격으로 돌려줬는데, 지금 들어가서 제가 컨피규레이션을 보니까 원래 가격으로 다 돌아갔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좋아할 수는 없으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무지막지하게 팔리는 데다가, 그 얘기는 뭐 어제 뿐만 아니라 실컷 많이 했죠. 하여튼 돌아와서, 근데 가격을 보니까 6,000불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요즘 같은 인플레 시대에 저라면은 6,000불 더 주고 그냥 라지 팩을 선택하겠는데요. 왜냐면 스탠다드 팩하고 라지 팩하고 6,000, 가격 차이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 책정을 좀 잘못하는 것 같은데, 뭐 그마저도 딜리버리가 2024년입니다. 스탠다드 배터리 팩은. 그러니까 지금 예약하시면 2024년에도 받으면 다행이겠죠? 쉽지 않죠. 참. 맥스팩은 16,000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400마일을 가는 참 매력적이지만, 16,000불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거 가격도 이거 그냥 하는 얘기인가 아니지? 참 리비안은 뭐가 좀 이제는 슬슬 아쉽습니다. 그런 어떤 사태만 벌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여전히 낮은 가격에, 그러니까 가격 대비 참 주행 보조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이런 배터리나 사이즈를 봤을 때 참 좋았는데, 뭔가 가격 책정에도 좀 미스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러면은 누가, 아니면 라지팩을 곧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좀 모르겠으나, 가격 차이가 현재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그건 좀 아쉽다. 그리고 테슬라도 인산철 배터리를 이미 써서 차를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이미 인산철을 탑재해서, 스탠다드가 자꾸 옛날 버릇이 나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형 모델은 이미 인산철을 탑재해서 잘 팔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업데이트를 단행했더라고요. 물론 요 업데이트는 이제 12V에 관한 얘기입니다. 드디어 12V 배터리를 이제 납축전지에서 인산철로 바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LG가 많이 홍보를 했었죠. 이제 NMC나 니켈이 많이 들어간 배터리들은 전압 강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쓰면 쓸수록 그걸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 잔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데, 인산철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나 마지막에 거의 다 뽑아쓰기 전에 전압 강화가 급격히 일어나지, 그 중간에 거의 이게 일어나질 않아서 잔량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이 캘리브레이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추측이 되고요. 뭐 지금 12V 뿐만 아니라 인산철로 지금 차를 잘 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금 100% 충전하는 거를 권장하죠, 가끔씩. 그게 아마 이제 인산철 특유의 문제이지 않나, 지금 조사 중에 있다. 아마 데이터가 더 쌓이면 이런 것들도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인산철이 한 축으로, 리비안마저도 인산철이다. 그리고 저는 큰 축을 차진 하겠지만, 이거 트럭은 미지수다.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보면은 BYD라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BYD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미 중국은 대단합니다. 이게 무서운 나라라는 게 여기서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게,
전 라인업 포트폴리오를 BYD가 이거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펙을 보면 다 인산철입니다. 컨슈머부터 버스, 뭐 택시, 로지스틱, 뭐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라인업을 다 깔았더라고요. 와, 참 무섭긴 하네요. 저거를 일찌감치 지금 다 깔아놨기 때문에 뭐 물론 인산철 자체 아까 지금 계속 제가 트럭이나 여기는 이게 계속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여튼 배터리로 이걸 다 전 라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스펙을 봐보니까 역시나 이 BYD가 블레이드 배터리라든지 배터리 팩에 있어서 에너지 덴시티를 인산철 갖고 굉장히 많이 올려서 좀 뭔가 나은가 이렇게 스펙들을 로지스틱 이거 지금 막 18톤 트럭들 이거 보면요 200km를 가기가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스펙상 200이니까 킬로미터로 이게 이거 이상 200km 이상 가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실제 사용해 보면 좀 중국은 또 약간 뻥튀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배터리를 무려 인산철로 300kWh 이상 싣게 되면 300km도 노려볼 만한데요. 18톤짜리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세미 트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래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그때 이제 비판적 댓글을 보면은 여기도 그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 BYD도 뭐 31톤, 47톤에서 트랙터 아니면은 그런 항구에서만 짧은 거리에 쓰는 것들들 이런 것들 보면은 주행 거리가 뭐 킬로미터로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보면은 야 400kWh 넣고 31톤 트럭인데 300km를 못 갑니다. 한 280? 그러니까 실제 엄청 짐 넣고 뭐 이럴다 보면 한 200, 여기도 다 200인 거죠. 47톤짜리는요, 아예 스펙 자체가 200km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400kWh를 때려 넣고도 마일로 하면은 미국 기준으로 한 100마일 조금 넘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드 컨디션이나 뭐 차이나 스탠다드에 대해서 제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래도 트럭이면 어느 정도 짐을 좀 고려해서 이 스펙을 쳤겠죠. 그래도 저는 보수적으로 이거보다 못 간다고 보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은 아무래도 나라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런 틈새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차지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클래스 A 트럭들 보면은 미국은 주류가 이 대륙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게 훨씬 포션이 큽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4680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배터리 팩에 있어서도 에너지 덴시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안도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스탠스로 그러니까 돌아섰습니다. 예전에 그런 논문들이 있었을 때는 이랬지만 하지만 지금 중국의 이런 인산철을 보면은 인산철이 결론은 혹은 이제 미국의 클래스 A 트럭에 오기에는 아무리 배터리의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도 미국은 이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산철 배터리나 트럭이라든지 여기 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질 않았었는데 지금 리비안이 저러는 걸 보면서 한번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중국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물론 미국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어서 그 덕에 반사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중국과의 거리를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한국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저런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와 소리가 그냥 나오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또 다른 업데이트들은 FSD 베타 이걸 제가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미뤄졌죠. 이번 위켄드에 나온다고 합니다. 주말에 뭐 늘상 있는 일이죠. 이거는 주말에 받으면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나 이렇게 변했을지 진짜 궁금하고요. 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FSD를 넣으면은 우째 차를 빨리 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아닌 것 같은 이제 또 댓글도 있었는데 저는 몸소 미국에서 체험한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맞을 확률이 이런 것들은 꽤 높습니다. 지금 모델 Y3 보면은 FSD 옵션을 넣으면 딜리버리가 당겨지는 거를 이미 조사해서 기사까지 나오죠. 저도 이거 아주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델 S를 플러스 이제 캘리로 이사 오면서 캘리에서 이제 픽업을 하니까 그것도 좀 당겨진 것 같긴 합니다.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지 꼭 그렇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대량 생산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서비스라든지 커스터머 이렇게 대응하는 테슬라랑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해보면은 뉘앙스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것도 지겹게 얘기한 건데, 무조건 전기차는 비싼 게 빨리 나옵니다. 그거 순서 없습니다. First come serve, first serve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먼저 예약했다고 먼저 주질 않습니다. 참 자본주의죠. 비싼 거 사면 빨리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뭐가 됐든지. 지금 모델 X도요, 미국에서 플레드에다가 휠을 업그레이드 한 것까지 다 때려 넣으시면요, 확 줄어듭니다. 이거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X에 관심 있고 미국에서 빨리 받으시고 싶으시면은 돈을 쓸 수밖에 없죠. 참 너무 돈에 의해서 이런 순서도 바뀌는 게 좀 약간 저도 약간 서글픈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늘 유동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애드 안 하시면은 이거는 뭐 3는 그렇게 당겨지진 않는데 Y 같은 경우는 와 많이 당겨지네요. 뭐 퍼포먼스에다 이거 넣으면은 저는 더 빨리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모델은 오래 받기, 남들 다 원하는 모델들은 오래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미쳐버린 오일 가격, 근데 이제 UAE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지금 오펙 국가들이 이때다 싶어서 증산을 하니까 좀 내려갔는데요. 근데 이건 뭐 석유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비탄력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서 테슬라의 팬이기도 하지만 이 채널은 전기차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라 뭐가 됐든지 전기차를 타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 돈 버는 느낌이 진짜 쏠쏠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 테슬라도 그렇고 뭐 주문 폭주한다는 얘기는 제가 지겹게 했고, 과거에 기름값과 전기차 판매량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러니까 주행 보조 FSD 옵션이 생기기 전에 그게 이제 차를 선택하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엄청 큰 영향력을 주니까 그걸 배제했을 때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전에 지겹도록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수요는 꺾일 기미는 안 보입니다. 요 근시일 내에 꺾이면은 가격을 좀 조정해 주겠지만 뭐 몇 년간 이제 그럴 거는 보이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깜빡한 게 스타쉽도 리유저블 합니다. 이거 재사용 가능한 로켓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거를 재사용한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런 도전 정신 부럽고,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요, 요즘 한국에 지금 삼성 사태도 그렇고 GOS 사태도 그렇고 이렇게 삼성 경영진들이나 한국의 대기업들을 보면은 많이 도전의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수지타산을 맞춰서, 그러니까 경영인들이 저는 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가 손에 안 나는 것만 정확히 좋은 참모진들로부터 좋은 의견들을 들어서 딱딱 맞는 길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개인의 사람한테는 뭐 2등도 좋고 적당히 하면 좋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니까. 근데 댓글에도 참 좋은 걸 남겨주셨는데, 이 국제관계는 양육강식이고 글로벌 경쟁, 기업 간 경쟁 역시도 뭐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크하면서 항상 도전해가는 그런 모습이 꼭 필요하지 않나, 요즘 기업가들한테. 그런 게 없이 현재 그냥 딱 판단해서 가장 이율이 최대로 나는 것만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뒤로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진짜 거대 로켓을 재사용할 생각을, 이거 지금 수지타산 때려보고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업가로서는 당장 이윤이 날 것만 찾는다 그러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도전해 가면서 결국은 시장을 개화시켜버리고 거기서 이익을 다 쓸어가 버리는 애플이나 테슬라를 보면서 한국 기업가분들한테 좀 도전 정신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